호스피스에서 통증 관리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에 의존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마약성,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신경병성 통증이나 뼈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조적 진통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중재를 통해서 저희가 박사선 치료나 그리고 신경차단술도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물리적인 접근도 하는데요. 마사지나 보조기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탁과 협진을 통해서 통증 조절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호스피스의 통증 관리는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상담이나 보호자분,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접근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증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호스피스 팀은 다학제적인 팀 구성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밖에 영적 돌봄 제공자는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상담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의 종교에 맞춰서, 그리고 혹시라도 종교가 없는 분들은 요구도에 따라서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요. 봉사자분들은 세발이나 목욕, 그리고 마사지 등이나 여러 가지 보조적인 활동들을 도움으로써 호스피스는 여러 전문가들이 팀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돌봄도 같이 진행하면서 증상 조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호스피스에서 종교적 돌봄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적 돌봄 제공자는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 상담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종교에 따라 그리고 요구도에 따라 영적 돌봄이 제공되는데요. 특정 의식이나 기도 그리고 찬양과 같은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외에 상담을 통해서 영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면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에서도 환자의 통증이나 불안, 우울 등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확인했었고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정감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치료의 경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호스피스에서는 환자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환자분 옆에 보호자분이 상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 밖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환자와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호스피스에서 의사 결정은 환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가족의 요구도를 확인하고 다학적 팀의 형태로 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모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면서 환자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호스피스 서비스의 신청은 담당 의사와의 상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담당 의사와 함께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호스피스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호스피스 치료가 적합하다면 말기 판단서와 의뢰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가게 되는데요. 호스피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호스피스의 이용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하면서 종종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호스피스 치료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신데요. 일반적으로 후회를 하시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요구도와 보호자분들의 요구도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후회하는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피스 서비스 시작하시기 전에 서비스의 범위를 이해하고 호스피스의 치료 방향을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식욕부진을 겪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경과인데요. 환자분들의 요구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음식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삼킴이 가능하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이 침대에서 활동하는 정도가 하루에 50% 정도 이상이 된다면 경장 영양이나 수액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기의 환자의 경우 수액 치료나 경장 영양은 환자분이 소화할 수 없고 오히려 환자분의 상태 악화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요구도에 맞춰서, 그리고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맞춰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는 연명치료와 병행되지는 않지만 그 외에 다른 치료와는 충분히 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라던가 영양제와 같은 수액치료가 가능하고, 기존의 기저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경구약제나 주사제제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말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배액관 관리나 시술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호스피스는 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편안함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